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덕경 31자 천부경 31번째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도덕경 31장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냈는가. 이 소재는 선순환 시대 오경이 잡았습니다. 자, 부가병자, 불상지기. 훌륭한 병기는 상스럽지 못한 기구다. 무럭오지, 고유도 자불처. 만물이 그것을 혐오하니 그러므로 도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 몸을 담지 않는다. 군자거죽 귀자, 용병죽 귀유. 군자는 평소에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용병을 부릴 때에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자,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물질 인기가 물질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인기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유권사를 위한 행위가 우선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개체이자 주체의 삶이 부여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기가 인육에 갇혀 살아가기에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자유의지를 부여한 것이고, 개체는 지기의 세포 인육으로서 사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며, 주체는 청기의 원소 인기로서 정의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인기가 찾는 것이고, 자유의지는 인육이 발현하는 것인데, 사실 인기의 자유를 차단하는 게 인육입니다. 갇혀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마다 인육을 건사할 때만이 인기가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인육에 갇혀 살지만 인육이 성운으로 성장할 때만이 나의 업을 사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보내줘요. 그게 성인이고 성년이 되면 얼로 가요? 행해연령 사회로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불행하게도 어느 세대는 행해연장 사회로 가기도 전에 전쟁터로 끌려가는 이런 무상사가 또 있다는 얘기죠. 인육에 갇혀 살면서 갇혀 사는 인육을 성인으로 성장시킬 때만이 나의 자유의지를 발현시킬 수 있어요. 이토록 모순적인 삶을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요. 그러니 여기 오시는 우리 제자님들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겠어? 어떤 참견이나 간섭 없이 그냥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스승님이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짓도 허투루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인기의 자유를 차단한 게 인육입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저마다 인육을 건사할 때만이 인기가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므로 유권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육생의 육생량 안에. 또 인육을 썼기 때문에 부과시켜 나온 게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욕심이 지나치면 진짜 욕화가 돼버리는 것이지. 욕화, 욕이 화가 되어 스스로를 자멸을 시키는 것이에요. 욕될 화자.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한다. 지수 아픈 개체 인육의 담은 심으로, 불사불멸 주체 인기의 담은 도와 덕으로. 이 때문에 선천 넘어 후천이고 육생 넘어 인생이라 심의 논리 넘어 도와 덕이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수화풍인 개체 인육의 삶은 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생의 심으로. 불사불멸의 주체 인기의 삶은 도와 덕으로. 이렇게. 그럼 도와 덕으로 살아갈 때는 어때야 하나? 월등히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수화풍 개체 인육의 삶은 심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기려면 또 심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가 벌써 나왔어요.
이로운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육생의 기본금 사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쉬워 찾아온 이의 아쉬움을 채워주면 그때서는 나의 위계가 올라간다. 위계가 올라간다는 것은 육생량이 채워진다는 얘기죠. 선순환할 때만이 채워지는 게 육생량이에요. 그건 저절로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만큼 채우고자 하는 것도 없어요. 내 근기만큼 선순환을 위해 돌려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먼저 주고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공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래, 지수아품 개체 인육의 삼은 힘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여기에 번복하는 것이죠. 불서불면 주체 인기의 삼은 도화덕으로. 이 때문에 선천 넘어 후천이고 육생 넘어 인생이라 심의 논리 너머에 도화덕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여전히 유권자를 위한 육생량에 놀아나고 있으니 세상은 최상층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중층도 지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어져 가요. 이 중층에 해야 할 일은 상층의 명을 받고 하층의 손을 잡아가야 되는 것인데, 상층에서만 잘 보이려 아웅하다 보니 하층을 위해 자기 할 일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랬으니 중상층이 필요 없는 것이라 망하는 건 중상층이지. 인계의 정신량은 인류가 여망하는 에너지인데도 불구하고 사기 육생량에 매달리고 있으니 갈수록 인간의 삶은 험악해지고 사나워지고만 있습니다. 개체를 위한 자유의지의 뜻을 알 때 주체의 진정한 자유를 찾으러 들 텐데 자신의 것만 지키려고 드는 지배층을 위한 시스템이라, 그거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층을 위한 시스템뿐이야. 이게 선순환의 시스템인가? 아니요, 심의 논리 시스템이에요. 역겨운 심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 피해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것도 육생안위를 위한 육생량 때문입니다. 육생량의 이중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이중성 때문인가요? 상대적인 육생량 앞에 드러나는 인간성은 정의 내면보다 사회 외면에 치중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이는 것에만 연연했으니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이제 시간이 흐르면 더 어려워질지 몰라요. 아니면 AI 챗봇에 그냥 집어넣고 답을 구하려 들지 모르는 이 한심한 세상이 도래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훌륭한 병기는 부가병자, 상서롭지 못한 기구라고 하는 불상지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육생물질 문명은 전쟁 기구를 통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육생량만 앞에 두면 부딪혀 싸우며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없을 때 잘 살아보자고 의투합하다가 쌓이면 이합집단 하는 꼴을 보면 상스럽지 못한 물건은 분명합니다. 육생량. 육생량이 뭐를 만들었어? 전쟁 무기를 만들었어. 인간의 육의 발전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전쟁을 통해, 전쟁 무기를 통해 급격히 발전한 거예요. 무지무지 발전시킨다고 지금. 왜? 전쟁 무기가 인류의 육생량을 끌어들이는 데는 최고예요. 가지 미국, 격가지의 핵심 미국이 전쟁 무기의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왜? 이들이 전쟁 무기를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장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만물은 방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있는 것이고 필요치 않으니 없는 것이라 제대로 쓰지 못해 탈나는 것이지 없어서 탈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생의 일환으로 쓸 것인가,
인생의 이안으로 쓸 것인가?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물이 그것을 혐오하니 물어오지. 그러므로 도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 몸을 담지 않는다는 고유도자불처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 육생 안위를 위한 것이지 인생 안위를 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 안위는 비물질이에요.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들 보이는 육생량을 만들어 갖고 돈 벌기 위해 혈안이 되는 것이지, 빈물질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면 그거 하는 건 옆에서 들으면 뭐 좀 어떻게 되냐고, 심 없으니까 공부 좀 시켜달라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생량에 매달리는 것이지 정신량에 매달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정신량에 매달리면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참 환장하네. 참 환장해. 그쵸? 그대는 육생계의 육생량을 위해 살아왔고 나는 인생계의 정신량을 마련하기 위해 살아왔어. 이것을 더더욱 펼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이란의 기초적인 육생량이 필요한 것이죠. 배우는 자는 육생량을 주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는 정신량을 주는 것이에요. 서로 음양합이 공유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물질은 내 욕심의 소산이라서 쓸 줄 모르면 탈이 납니다. 도가 있는 사람은 그것에 몸담지 않는다는 것은 부딪혀 일어나는 충돌 자체를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선순환을 일으킬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전쟁이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들이 있는데 전쟁이 있다?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성인들, 현자들, 군자들 깨우침을 주기 위한 제자백과 시대의 말입니다. 역할을 다했으면 꽃다운 청춘들을 전쟁터에 이슬로 보내겠습니까? 아이러니한 모순들이죠. 물론 이것을 발판으로 인해 윤회를 통해 더 큰 에너지의 질량을 생성해 나오는 것이긴 하겠지만 잘 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잘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전쟁이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죽어?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 뜻이. 개체의 자유의지는 육생을 위한 것이고 안타깝게 자유의지마저 말살되면 인기 주체의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군자는 평소에 왼쪽을 귀하게 여긴다는 군자 거죽 귀자, 용병을 부릴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는 용병죽 기우, 자청용 우백호는 하객진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는 응기 운용의 주체이고 우는 양기 활동의 주체이며 중앙에는 본부가 자리합니다. 이 본부가 뭘까요? 좌의정, 우의정의 본부는 뭐들? 머리, 뇌가 있는 머리. 그렇죠? 그때는 모든 지식이 뇌에서 나오는 줄 알았단 말이지. 아마 노자는 이미 알고 있었죠. 뇌에서 안 나온다는 거, 인계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죠. 모든 지식은 뇌를 통해 인기가 받아먹는 것이고 인기가 알고 있는 만큼의 지식은 뇌를 통해 발산을 하는 것이에요. 뇌 다치면 뇌 속에 갖고 있던 지식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뇌를 다치면 인기에 담아져 있는 모든 지식적 차원을 뇌를 통해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 발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실핏줄 하나하나가 모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뇌는 다쳐서든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중앙본부,
이 해골은 무지무지 단단한 것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몇천 년 된 무덤을 파보면 해골만 남아있지, 해골만. 왜 그리 단단할까? 좌는 음기 운용의 주체이고 우는 양이 활동의 주체이며 중앙에는 본부가 자리합니다. 좌의정, 우의정이 임금을 보좌하듯이 달과 태양 사이에는 지구가 자리하였고 왼팔과 오른팔 사이에는 머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벌이는 전쟁은 없습니다. 누가 운용의 주체이고 활동의 주체인가? 필시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문제는 활동의 주체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운용의 주체에게 있지 활동의 주체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제발 방지를 위해 일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죠. 왜 이 노력은 안 하는지 모르겠고 왜 이 대안은 차질에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대화, 소통, 대화, 사랑, 그 깊이를 내 외윤회가 병자, 불상치기, 비군자치기. 병기는 상스럽지 못한 기물이라 군자의 기물이 아니다. 부득이 이용지, 염담이상, 승의불미,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할 경우 조용하고 담담한 게 우선이고 승리에도 불미스러운 일이다. 이 두 강으로 여기는 나누었습니다. 해석 강해가 용이하게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듯이 말입니다. 중하층의 걸음이 중산층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중하층이 먹이가 되어 왔습니다. 전쟁은 최상의 지도층이 일으키는 것이고 총알바지는 최하의 서민이 되어주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 목숨 아낌없이 바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라는 병자, 불상치기, 군자는 기물이 아니라는 비군자치기. 병이든 병사든 군대든 힘의 논리 육생날이 시대에는 필요했었습니다. 인간이 탄생하면서부터 육생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기에 모든 병기는 농업과 목축업이 원천이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성스럽기도 한 것이고 상스럽지 못하기도 한 것입니다. 도를 잊으면 덕을 잃어버린 것이다. 농목축업 기기는 누구에게도 상스럽지 못한 것이고 도의 작용을 한다면 매우 상스러운 기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는 누구의 목인가요? 군자나 성인의 목이 아닌가요? 상스럽게 써야 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할 경우라는 부득이 이용지. 조용하고 담담한 게 우선이고 승리에도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염담이상, 승의불미. 문명과 문화는 부딪히는 가운데, 충돌하는 가운데, 싸움하는 가운데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무순이 육생이라 나밖에 모르는 삶은 육생양 앞에 서면 더 가지라고 아우성칩니다. 사행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게 정행이라 말하지만 육생살이 선천시대는 사행의 시대라 딱히 사행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같이 힘으로 살아가는 사행의 시대를 살아봤는데 정행이 무엇인지 어찌 알고 말하겠습니까? 인육에 갇혀 살아가는 인기인데다가 자유의지마저 규정에 매여야 한다면 자연의 섭리, 이치, 순리를 무시하는 처사라 상호작용의 근본을 놓치는 것입니다. 육생량은 인간성 앞에서 언제나 상대성을 드러내는데 이를 완화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성이 유발하는 경쟁으로 진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건 있지만 육생, 힘의 세상이라 힘 있는 자들이 우선하는 게 문제이지만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심의 논리, 누가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미지자, 실학살인, 그리고 이를 미화시키는 사람은 살인을 즐기는 사람이다. 불학살인자, 즉불가의 득지어천 하의, 살인을 즐기는 사람이면 천하의 뜻을 펼치지 못한다. 테러를 밥 먹듯이 일삼는 국가가 있습니다. 전쟁도 밥 먹듯이 벌이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떠한 원한 관계가 있어서일까요? 대부분이 신앙관계에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이 유권사를 위한 천연자원과 육생량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가기에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글이 됐다면 언제든지 나도 글이 될 수 있는 것이라 나는 너를 통해 너는 나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인데 결국 내 앞에 있는 너는 내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미화시키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자, 살인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실학살인, 자칫 나도 너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품어 안는다고 모두 사랑일까요? 사랑은 아쉬운 이가 받는 것이고 사랑은 이로운 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살았다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한테 사랑받으며 살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이죠. 말뿐인 사랑, 보여주기식 사랑, 자기 이름 내기 위한 사랑 등등 결국 나를 위해 하다 보니 사랑은 내 욕심의 발로라 말하는 것이죠. 너를 위한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이보다 사랑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살인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불학살인자, 천하의 뜻을 펼치지 못한다는 즉불가의득지어 천하이, 사랑할 줄 모르면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것인데 사랑받지 못하는 이가 어찌 큰 뜻을 펼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치우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좌우중심은 내가 잡아나가는 데 있습니다. 길사상좌, 흉사상호, 길한 일에는 왼쪽을 숭상하고 흉한 일에는 오른쪽을 숭상한다. 편장군 거자, 상장군 거우, 언이 상례 처지. 병권이 작은 평장군은 왼쪽에 쓰고 병권이 큰 상장군은 오른쪽에 자리하는 것, 전쟁을 상례의식과 같이 하는 것에 있다. 해는 뿔이 동쪽에서 뜨고 해가 중천에 뜬 몸통 중쪽을 지나 해가 지는 가지 서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길한 일은 언제나 늘 그러해야 하므로 왼쪽은 해 뜨는 동쪽으로서 운용의 주체이고 오른쪽은 해 지는 서쪽으로서 활동의 주체입니다. 태어나서 왕성히 활동하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청용 우백호가 뜻하는 게 무엇인가? 길한 일에는 왼쪽을 숭상한다는 길사상자, 흉한 일에는 오른쪽을 숭상한다는 흉사상호, 싸우러 가는 자, 죽으러 가는 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자, 누가 훌륭하고 누가 용감하며 누가 비굴한 것인가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와 전사한 자와 부상자가 있습니다. 전사자는 말이 없습니다. 부상자는 전쟁이 그저 원망스러울 따름이라 치우쳐 분별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속에서 살아남은 자는 과연 축복받은 자일까요? 나머지 삶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전쟁의 실상을 후대에 그대로 전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는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고 부상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것이며 살고 싶어서 살아남았겠습니까? 국가가 부른다고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고요? 당최 그놈의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젊은이들을 사지로 누가 내모나는 것입니다. 병권이 작은 편장군은 왼쪽에 서고 편장군 거자 병권이 큰 상장군은 오른쪽에 자리한다는 상장군 거우, 전쟁을 상례의식과 같이 해야 한다는 언의상례 처지. 못당한 삶 어찌해야 한을 풀 수 있는 것인지요. 적군이나 아군이나 무엇이 다를까요? 태어난 장소가 이곳이면 이곳에서, 저곳이면 저곳에서 충성을 부르짖어야 할 것이고 아낌없이 한 목숨 바쳐야 할 것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와 가정은 분명 하나의 고리라. 국가는 절대적 기관이요 사회는 상대적 기관이며 가정은 인간적 기관입니다. 한편 나는 개인 주체자로서 가정을 통해 사회로, 그 사회는 또다시 국가를 이루고 통치자가 누구나에 따라 미래가 달리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살인지 중 이예비 없지 전승이 상례처지.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슬퍼하며 눈물 흘려야 한다. 전쟁의 승리는 마땅히 상례로 치러야 한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이 병기인가요? 병사인가요? 장수인가요? 아니요. 일으킨 장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댕을 치른 만큼 육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인데 2500년 전이나 후나 다름없으니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아우성은 중하층이 드리고 전쟁의 당위성은 중상층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모순도 이러한 모순이 어디 있을까. 많은 사람을 죽였다면 이라는 살인지 중 슬퍼하며 눈물 흘려야 한다는 이예비 없지. 인간은 이러한 모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똥은 중상층에서 싸고 치우는 건 중하층의 몫이고 그에 따른 삶의 질이 높아졌다면 희생의 대가 있다고 하겠지만 업그레이드 시대는 더 이상하게 달고 다른 시대라 되려 달고 다른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마땅히 상례로 치러야 한다는 전승이 상례 처지,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요 모양 요 꼴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천부명 31번째 글과 도덕경 31장, 천부명 80안자 중에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일적식거 무괴와 삼으로 시작하여 전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생 7, 8, 9운까지 26자로 끝나고 1장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와 합하여 모두 46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2차원의 직이 삼라만상을 그린 것이며 공에서 9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괴에 안착시켜 완전한 3차원을 위한 2차원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이 없으면 천지 만물만 있으면 2차원이에요. 천은 무국, 무국에서 유명 물질이 나왔어. 그러니까 2차원이란 말이야. 인기가 있을 때 3차원이 되는데 아직
인간이 출현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3차원을 위한 2차원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인기가 없으면 2차원이고 또 인기가 없으면 그 상대성의 2차원 지기도 없어져요. 무국 차원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게 뭐예요? 지기 2차원 삼남 만상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인기를 위해 만들어진 세상이라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한 장소이다. 업사함의 자리다. 밝은 우주자. 그러니까 인간이 가정을 꾸리고 사회로 나가는 것은 사회에서 일할 때가 안 돼요. 해가 뜰 때죠. 해가 지면 에너지가 소멸을 하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 에너지 충전을 시키듯 돌고 도는 차원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왼손 오른손 그 중앙에 머리가 있는 것이다. 이게 하객진이에요. 학이 날개를 피는 것, 봉황이 날개를 피는 것. 그리고 마침내 서열이 삼라만상은 절대적 차원의 청기가 완성됐습니다. 31번째 삼이 드디어 천이 3에 위치했기 때문에 2차원의 지기가 지금 형성이 된다. 그리고 천일일이 나온 천이삼은 무국과 태국, 무영, 유영의 관계이지만 청기와 지기의 천은 무국의 절대적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열상 1차원의 천은 암흑우주요. 2차원의 천은 밝은 우주로서 음기 운용의 주체와 양기 활동의 주체로 나뉘었습니다. 31번째 한글 3도, 30번째 한글 1을 받쳐주는 3이라 지기천의 서열은 2번째이고 3차원 삼라만상을 주관하는 3인 것입니다. 도덕경 31장은 30장과 더불어 군사와 전쟁 부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3차원 삼라만상은 상대성의 차원이듯이 인간은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 앞에서는 인간성을 드러내며 상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적대보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적대보완적이 태극에서 일어나는 거고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할 것이다. 보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네가 너한테 못하니 나도 너한테 못할 것이다. 이게 적대적인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누가 운용의 주체라느냐는 것이죠. 누가 이로와 맞이하는 자고 누가 아시오 찾아가는 자인가. 이 분별 반드시 한다면 이 교육만 들어간다면 이 공부를 시작한다면 인간 대상 일이 어렵지는 않아요.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표적의 차원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가불관계를 완전히 거꾸로 지금 해석하고 설명해 나가고 있으니 운용의 주체, 활동의 주체, 누가 이로운 자이고 누가 아쉬운 자인지 분별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육생살이 육생시대는 육생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패배주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이성과 저성을 오가는 차원이기도 하니 사회 전쟁을 통해 정의 길을 찾고자 함이 드러났는데 찾지 못해 머물러 멈춘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심의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 도덕경 31장과 천무경 31번째 글과 비견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천무경 31번째 글과 도덕경 31장에 대한 강의를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